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정우입니다. 자, XRP 가격이 2,800원대까지 밀린 상황에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차트를 보고 마음이 편하신 분이 계실까 싶어요. 뭐 반등을 기다리셨던 분들, 그리고 ETF 이슈를 보고 버텼던 분들, 그리고 이 정도면 바닥 아니냐 생각했던 분들까지 모두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실 거예요. 도대체 아니 왜 이렇게까지 빠지는 거냐, 악재가 또 생긴 거냐, 그리고 리플에 문제가 생긴 거냐, 이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정말 막연한 위로도 근거 없는 희망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지금 이 하락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이 하락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를 정말로 투자자 입장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락의 본질,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가장 먼저 분명히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하락은 리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며칠간 시장을 보면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그리고 메이저 알트 전반이 전부 같은 타이밍에 같은 방향으로 밀렸습니다. 사실 이거는 개별 코인의 악재라기보다는 시장 전체가 동시에 위험 자산을 줄이는 흐름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 리플이 싫어졌다가 아니라 리스크를 줄이자, 포지션을 가볍게 하자, 현금 비중을 줄이자, 이 심리가 시장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 하필 이런 타이밍에 지금 이런 흐름이 나왔을까? 이 타이밍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거시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확신이 없다라는 거죠. 확신이. 자, 금리가 인하되긴 했지만 사실 추가적으로 금리가 더 내려갈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경기 둔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주식시장마저 방향성이 애매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 여러분 같은 경우에도 가장 먼저 줄이는 자산이 뭘까요? 변동성이 큰 자산, 레버리지가 많이 들어간 자산입니다. 자, 암호화폐는 전형적인 조정 대상 자산이 된 상태예요. 이번 체감의 하락이 그리고 유독 큰 이유는 강제 청산이 한 번에 터졌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조금 내려오니까 선물 마진 포지션이 연쇄적으로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그 물량이 현물 시장까지 압박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트가 천천히 빠지는 하락이 아니라 툭툭 밀리는 하락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건 공포 때문이기도 하지만 구조적으로 포지션이 너무 많이 쌓여 있었다는 증거기도 해요. 언젠간 필요한 조정이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보다 리플이 지금 더 약세를 보이는 거 아닌가 하실 것 같아요. 이건 맞는 말입니다. 자, 왜 이러냐? XRP 같은 경우에 정말 기대가 많이 쌓여있던 자산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대감으로 뭐였죠? ETF에 대한 기대, 그리고 제도권에 대한 진입, 그리고 기관들이 이제 XRP에 진입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쌓여 있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게 사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만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어 버리자마자 마치 없던 일처럼 돼버렸습니다. 기대가 앞서 있었고 그 기대가 먼저 조정받고 있는 단계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자, ETF도 있는데 가격은 왜 안 맞춰줄까?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ETF 자금이 있다면서요. 기관들이 산다면서요. 그럼 왜 이렇게 빠지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ETF는 방향성을 만들지 즉각적인 바닥을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자, ETF에 대한 자금은 대부분 장기적으로 분할 매수하겠다는 자금이 많고요. 그리고 가격 방어의 목적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편입의 목적입니다. 즉 ETF 자금이 들어온다고 해서 단기 하락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진 못해요. 오히려 이런 국면에서는 현물의 단기 투자자, 그리고 레버리지 포지션, 그리고 기대감으로 들어온 자금, 이 먼저 빠져나가고요. ETF에 대한 자금은 조용히, 그리고 굉장히 천천히 가격이 아닌 구조를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같은 구간이 체감상 가장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자, 지금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 가격이면 무조건 싸다, 그리고 이 정도 빠졌으니 반등 나온다, 이 생각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가격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시장이에요. 심리가 지배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심리가 공포입니다. 사실 공포가 지배한 시장에서는 어떤 무빙이 나올지가 몰라요. 지금은 기술적 지지, 그리고 뉴스 한두 개, 과거 차트 패턴,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게 시장 전체의 리스크 선호, 이게 돌아서지 않으면 개별 코인 같은 경우에 약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XRP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나쁘다는 건가요? 이 부분을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XRP는 단기 트레이딩 자산으로 보면 좋지는 않다. 그리고 언제 반등하냐로 보면 좋지 않다. 하지만 관점을 바꾸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금은 판단의 시점이지 결론의 시점은 아니다. 자, 구조는 망가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내러티브도 사라지지 않았고, 다만 시장이 그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호재와 가격 사이에 괴리감이 발생하는 구간이라는 거죠. 이런 구간이 보통 우리는 기회 구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왜냐? 제 가치를 찾아서 갈 수밖에 없어요. 자산의 본질입니다, 그게. 근데 그걸 누를 수 있는 압도적인 힘을 가진 게 심리라고요. 근데 이 심리는 뒤늦게 항상 반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오히려 가격의 할인율이 올라가고 있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거고, 지금 구간에서 꿋꿋이 매수 평단가를 낮추면서 버티는 사람만이 결국에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막연하게 내일 올라갈 거예요, 이런 말씀은 저는 못 드리겠거든요. 근데 정말 끝까지 가져가면 손해는 안 볼 것이다, 이건 정말 전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XRP를 대해야 될 투자자의 마인드 중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XRP가 700원이던 시절이 있었죠. 저는 그때부터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고 팔기도 했지만. 근데 이 시절부터 투자하면서 느껴온 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리플은 리플이에요. 리플은 결국에 리플입니다. 결국에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끝까지 버틴 사람만이 수익을 냈지, 단기적으로 내가 뭐 어떻게 해서 먹고 나가겠다 했던 사람 중에 수익을 낸 사람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XRP 투자 잘하면 심리적인 부분을 정말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겠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XRP 원래 가격대는 3,600원대, 그리고 위로는 4,900원대에서 횡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위아래 변동성이 나오고. 근데 여기 3,600원대 밑으로 가게 만들었던 부분이 셧다운이었다는 거예요. 금리 인하에 대한 그리고 걱정과. 근데 두 가지가 해소가 됐는데 심리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 있다. 그러면 심리의 개선은 언제든지 일어나게 될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다시 3,600원에서 4,900원 사이로 놀게 될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ETF에 대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성격이 바뀌는 과정에서 기관들의 ETF 자금이 유입되게 됐을 때 이 4,900원대를 넘어서 더욱 장기적인 상승을 보이게 될 것이다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뭐 기술적인 분석이랑 뉴스랑 다 살펴봤지만 결국에 심리라는 겁니다. 심리. 여러분들의 심리가 진짜 이 앞으로 향후 시장에서 수익률을 좌지우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팁을 드려보자면, 저는 XRP 700원대부터 가지고 있었는데요. 결국에 온갖 억가를 다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했어도 리플은 리플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핵심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리플은 리플이었다. 꾹 참고 기다린 사람만이 진짜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습니다. 저는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도 믿어 의심치 않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2,800원대를 넘어서서 손절이 단기적으로 나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장기적으로는 보유를 할 겁니다.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XRP에 유입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XRP 원래 이런 놈이에요, 사실. SEC랑 소송 때는 더 심했습니다. 리또송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바라보기에 자산의 성격이 바뀌는 과정이다. 그래서 기관들의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된다. 기관들은 최소 한번 매수를 하기 시작하면 1년에서 3년은 보유할 생각으로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리플은 그런 식으로 보유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심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냐. 제가 드리는 팁은 사실 시장에서 만들어주는 기회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자, XRP는 장기 투자로 끝까지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본격 반등이 나오기 시작할 때, 아니면 지금 횡보장이잖아요. 횡보장에선 어떤 애들이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애들 공부하면서 수익 챙기면서 그냥 계속 들고 가면 됩니다. 이게 수익을 정말 배로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지금부터는 어떤 애들이 횡보장에서 그리고 반등장에서 상승이 강하게 나와줄 수 있는지 꿀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중요한 내용이니까 손실이 좀 크셨던 분들이면 영상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제가 순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얘가 사실 올해 상승률이 가장 좋았던 코인이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얘 같은 경우에 저점에서부터 수익률로 따지면 거의 3,100%까지 올라줬어요. 자, 그리고 얘랑 비슷한 정도 수준의 상승이 나왔던 휴머니티 프로토콜, 마찬가지로 보자면 1,400% 정도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투자자들이 이럴 때 뭘 하냐면 얘네들의 패턴을 분석을 하기 시작해요. 왜 이만큼 상승이 나올 수 있었을지, 그리고 얘랑 비슷하게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코인은 어떤 녀석이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알아낸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두 가지 다 신규 상장 코인이었다라는 점이고요. 얘는 이번 7월에 상장했고, 순코인 같은 경우에 이번 5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신규 상장을 했죠. 신규 상장을 했고 밑으로 쭉 빠져주는 흐름이 나오다가 자로 잰 듯한 바닥 구간이 출현을 했어요. 그리고 역시나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 엄청난 급등을 만들어 줬단 말이죠. 자, 순코인도 한번 봐볼게요. 자, 이쪽 부분을 좀 크게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월에 상장한 신규 상장 코인이었고요. 상장 이후에 쭉 빠져주는 흐름이 나오다가 자로 잰 듯한 바닥 구간이 역시나 출현을 했고, 이 바닥 구간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그 뒤로 엄청난 상승률을 보였다라는 걸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코인들을 우리가 매수를 하면 좀 푸근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코인이 하나 있죠. 자, 바로 이 코인이고요. 상장 시기 역시 앞선 코인들과 비슷합니다. 5월 중에 상장을 했었고, 상장 이후에 쭉 빠져주는 흐름이 나오다가 자로 잰 듯한 바닥 구간이 출현했어요. 이걸 쌍바닥이라고 하죠. 이 쌍바닥 패턴이 형성이 되었을 때는 이 바닥 구간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거래량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무빙은 앞으로 상승의 흐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차트의 패턴이 비슷하게 형성이 되는 이유는, 차트는 심리입니다. 심리. 여러분들의 심리를 조작하기 위해서 세력들이 조정을 하는 거고, 그 와중에 바닥 구간이 출현하는 이유는 이 구간 밑으로 빼게 되었을 때 자기들도 부담스럽다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나오는 코인들에 집중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봐야 될 부분들은 거래량이 등장을 했느냐. 등장을 했죠. 최근부터 굉장히 좋은 무빙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좀 보여드릴 게 있죠.
자, 이거는 제가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한 차트의 패턴을 제가 지표화시킨 건데요. 지금 보면은 얘가 순코인의 차트입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바이 신호가 한번 떴죠.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코인도 지금 보면은 이 구간에서 바이 신호가 떴고 거래량들이 만들어지기 직전의 모습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우선 차트만 본다고 하더라도 쌍바닥 패턴을 형성하면서 굉장히 지금 바닥 구간에 있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바닥 구간에 있다라는 건 이거죠. 떨어지면 요만큼 떨어지고요. 올라갔을 때는 앞서 보인 코인들처럼 굉장히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식의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께 종목을 공유드린 지가 벌써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차트는 결국에 반복이에요. 그리고 차트는 패턴입니다. 같은 흐름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왜 이런 자꾸 비슷한 패턴이 출몰을 하냐면 세력들이 이렇게 개미들을 털어내는 과정, 그리고 차트를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패턴의 차트들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먹히는 차트의 디자인은 이미 나와 있거든요,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어도 근본적으로 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점, 그리고 굉장히 크게 들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차트의 유사도로 봤을 때 정말 투자해 볼 만한 코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코인 결국에 여러분께 공유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이번 코인만큼은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전달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역시나 이 차트가 진행되게 되었을 때 너무 많은 개인들이 올라타면 차트가 바뀌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개미털기가 좀 더 심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공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신청 절차가 엄청나게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발견한 이 코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급등의 일정이 빠르게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선 본 순코인 그리고 휴머니티 프로토콜을 감안하면 이 자리가 나오고 나서 급등이 거의 바로 이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받아서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고, 얘 같은 코인들은 앞서 말씀드린 코인과 다르게 바닥 구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을 크게 담아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 계실까봐 번호 한번 불러드릴게요. 010-5872-7811 010-5872-7811이라고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코인명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얘는 올랐다라고 해서 팔아버리면 안 돼요. 상승이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 순코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상승률이 많이 나왔는데 위에 그냥 상방은 흐름 한번 나왔다고 던져버렸으면 그만한 수익률을 만들진 못했겠죠. 자, 저는 순코인도 실제로 매수를 했었고 휴머니티 프로토콜 코인 또한 매수를 진행해서 수익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도 굉장히 기대를 크게 하고 있고,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끝까지 가져가셔라. 어지간하면 끝까지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가 팔아야 될 때가 오면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 공유까지 알차게 해드려봤고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항상 제가 이런 좋은 종목들 발견하면 여러분들이랑